누군가의 관계를 완벽하게 지배를 하려면 내 매력, 내 잘남 이딴 것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려면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엄청 관찰하고 엄청 관심 두고 그래서 뭔가의 쓸모를 제공하고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존중을 얻어내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그 사람한테 어떤 쓸모 있는 나라는 강력한 확신을 줘야지만 지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저쪽으로 엄청난 걸 받아내고픈 걸 그걸 그 사람이 쉽게 주겠어요? 나도 그 사람한테 엄청난 쓸모를 제공을 해야 될 거고 엄청난 쓸모만 제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엄청난 관계적 지배를 해야 이걸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순환, 악순환 되는 개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오고 그랬죠. 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현대의 선에 대해서 말하는데 현대의 선이란 공익적 선을 뜻합니다. 공익적 선. 이해되셨어요? 공익 모두에게 이로운 부분을 선사하는 관점이 선의 관점인 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철학적 이상향의 도덕을 꿈꿨던 그런 시절의 도덕들은 전부 다 과거의 도덕, 철학적 도덕이고요. 과거의 도덕은 철학적 착함을 뜻하는 거고요. 현대의 도덕은 공적으로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만 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과 세상에 관심이 없어서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공익적으로 쓸모를 건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게 되면 이로움 자체를 기능으로 가질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양식, 한국식 개인주의는 무능력, 쓸모없음의 선이다. 그래서 이건 선이 아니다. 어떤 관점에서? 현대적 관점에서. 현대적 관점에서 아니기 때문에 너의 착함이 사실은 착함조차 아니라는 이해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선에서 끄집어내려 할 때 힘든 게 뭐냐면 어쨌든 나는 착하다라는 나름의 자긍심, 긍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깨트리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그래도 악한 거보단 낫잖아 라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함에서 우리가 쓸모 있을 벤치마킹의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쓸모없는 그런 삐뚤어진 선함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악이라는 걸 개정해서 그걸 악마학이라는 개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학들은 아까 말씀드린 돈이나 칼처럼 방향적으로는 나쁘지만 기능적, 쓸모적으로는 매우 유익하다. 돈과 칼과 비슷하다. 사람을 죽이는 칼일 땐 나쁘지만 어쨌든 음식을 만들 때 쓰는 칼날이 있기 때문에 칼로서의 쓰임이 있고 또 좋은 데 쓰일 수 있는 돈으로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우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착하거든요. 우리 주변의 대부분 친구, 동료들은 다 착합니다. 사실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근데 이게 왜냐면 대부분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 동료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양들이 모여서 서로 의지하는 부분 때문에 나중에 한 마리의 늑대에게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양 자체가 서로에게 피해를 입힌 건 없는 것 같지만 양들끼리 모여 다녀서 서로 의지하는 것에서 서로 모이니까 어떤 쓸모가 있겠지, 의지가 되겠지라는 착각들 때문에 모두가 한꺼번에 몰살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게 이게 가장 나쁜 점입니다.
그래서 상묘학에서는 이걸 악마학이라고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얻어내고자 하는 어떤 자기 이익에 목적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상적인 선함을 가지고는 이게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동기부여가 안 돼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가질 수 있는 게, 가지고 싶은 게, 건네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어쨌든 악의적인 약간의 이기적 목적을 가지고 약간의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누군가를 바라봐야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눈이 열리고 그 사람의 관심이 생기고 그 사람과 연결점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돼서 그 사람과 기본적으로 관계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름의 역할과 쓸모를 하긴 하는데 그 이상의 발전적 결과를 못 가지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운영자의 역할을 하고 뭐 봉사 활동을 한다고 쳐봅시다. 근데 왜 이 이상의 어떤 이걸 통해서 어떤 자신의 자기 이익적 결과 발전을 이루지 못하느냐? 항상 똑같습니다. 이분들은 이걸 항상 이 이상으로 해석을 못합니다. 목표 자체가 이거예요. 뭐 그냥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항상 돌아오게 마련이라서 선함의 극에 도달하지 않으면 선함의 결과가 없다. 이런 상묘학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내, 희생, 양보, 봉사활동, 선한행동 이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뭐가 되냐면 반드시 뻥 하고 터집니다. 자꾸 저한테 반드시 뭐 때문에 빡친다. 이용만 당했다. 억울하다. 자기 시간 낭비, 자기 만만하게 보였다. 그러놓고 무시당했다. 이런 얘기밖에 저한테 안 해요.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가지는 가장 커다란 부분이 뭐냐면 이 선함을 베풀고 선함의 이 보상을 바란다며요. 선한 행동을 하고 나서 선한 데의 보상을 자꾸 요구해요. 근데 이게 상당히 바보 같은 접근이라는 이해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 선함 자체는 좋은 겁니다. 선한 거니까. 그렇지만 선함과 쓸모는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당신이 어떤 선한 행동을 했다면 당신의 행동은 선한 행동인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한 선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무언가에 정말로 도움이 됐느냐는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난 착한 일 했으니까 돈을 달라. 이게 말이 된다.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나 착한 일 했으니까 월급 주세요. 나 착한 일 했으니까 돈 주세요. 누가 월급 줍니까? 이 미친놈이지. 착한 일을 했으면 약간의 칭찬이라 좋은 이미지 그게 전부예요. 착한 일로 돌아오는 게 뭐냐? 착한 일을 여러분들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봐요? 그냥 약간의 좋은 이미지. 그것도 계속도 아니고 약간의 일시적 좋은 이미지. 아니 계속 이미지 받고 싶으면 계속 착한 일을 하거나 그것도 약간의 일시적 좋은 칭찬, 호감. 요런 게 생기는 게 전부예요. 아니 계속 하고 싶으면 계속 착한 일을 하라고 계속 한두 번 하고 나서 징징거리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착한 일 했으니까 월급 달라. 착한 일 했으니까 돈 달라. 아무도 직장 가서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 가서 월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일. 예? 예? 선행이 아니라 일을 해야 준다. 월급은 선행을 하면 주는 게 아니고 일을 해야 줘요. 그러면 일과 선행의 차이가 뭘까? 일은 어떤 업무적 효율에 쓸모가 있는 노력을 뜻하는 거예요.
쓸모가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취직했는데 월급 주세요. 네가 이 새끼야 무슨 일 했어? 제가 왜 일을 안 했나요? 저 돌아다니면서 회사 근처에 쓰레기도 줍고요. 낙엽도 줍고요. 예? 계단 오르내리면서 창문도 바라보고 그랬는데요. 저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월급 주세요. 아니 네가 창문 계단 왜 쓸데없이 회사 와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화장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왜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무슨 뭐 청소업체야? 왜 회사 주변에 나뭇잎은 왜 줍고 쓰레기는 왜 주서? 착한 일 아닌가요? 쓰레기 줍는 거 착한 일 아닌가요? 예? 낙엽 줍는 거 착한 일 아닌가요? 아니죠. 이건 회사잖아요. 쓸모 있는 일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함과 선행에서의 어떤 자기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둘을 구분을 못해요. 당신은 분명 착한 사람이고 착한 선행을 베푼 건 맞아요. 그런데 쓸모 있는 이 일로서의 역할로서는 이 기능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미숙 씨, 저는 미숙 씨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미숙 씨를 위해 희생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숙 씨가 뭐라 그래요? 마음만 받을게요. 하지만 저는 교제는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면 뭐라 그래요? 아니 왜 미숙 씨는 제 마음을 몰라줍니까? 미숙 씨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요. 제가 미숙 씨를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다 좋은 거죠. 미숙 씨 걱정하고 미숙 씨 생각하고 미숙 씨를 좋게 생각하고 다 좋은 거예요. 다 착하고 좋은 거. 근데 미숙 씨가 뭐라 그래? 쓸모가 없다. 아니 당신이 이런 건 참 다 좋고 고마운데요. 정작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사랑, 당신의 진심 그게 저한테는 딱히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그래서 선행과 쓸모를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너를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하고 너를 걱정하는데 너는 왜 나랑 교제를 안 하냐 이렇게 우기는 스토커 같은 거예요. 스토커. 왜 스토커가 자꾸 요즘 들어서 많이 생기는지 아시겠죠? 이해되셨어요? 예전에와 달리 요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스토커가 많이 생기냐면 자기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나는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이 마인드가 이 스토커들한테는 상대방한테 쓸모 있는 무엇이라고 착각된단 말이야. 아니 난 너 좋아하고 너 걱정하고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거의 선과 현대의 선은 다르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쓸모라는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쓸모라는 관점으로 나오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일단 선함에서 뒤틀린 기존의 선함에서 탈출해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라면 약간의 이기적 목적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요즘 상명학에서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너희는 그냥 나의 제자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니까 너희들은 상명학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인내를 하고 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서도 안 되고요. 이걸 하시는 분들조차도 난 여기서 희생 봉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여기서 보낸 세월 또 교주님이 날 이용해 먹었다. 여기 있는 인간들 다 받아먹기만 한다.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식의 원망밖에 나중에 안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 역할에 쓸모를 해서 나는 이걸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겠다.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런 목적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미안함이 생겨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 그러면 남들은 나를 무조건 그냥 좋게만 그냥 공익적 목적에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그저 희생 봉사하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미안할 거 아니에요. 죄의식이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는 쓸모 제공의 도움 역할이 생색이 아니라 그거를 빚 갚는 무엇이 됩니다.
빚 갚는. 그래서 앞에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들과 달리 뭐 이용당했다, 자기만 어땠다, 뭐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자체가 악마학의 베이스고, 얘기하는 이런 지배 피지배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상묘학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평적 관계, 평등적 관계, 배려적 관계, 이렇게 도덕적 관계를 지향하지 않고 지배적 관계를 지향하느냐. 지배적 관계일 때만이 아주 강력한 쓸모의 제공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받아내고픈 게 있어. 근데 쉽게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엄청난 쓸모를 제공을 해야 돼요. 간단한 거예요. 모든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저쪽으로 엄청난 걸 받아내고픈 걸 악마학적 자기 이득의 목적으로 하나 설정을 해놓고 그걸 그 사람이 쉽게 주겠어요? 나도 그 사람한테 엄청난 쓸모를 제공을 해야 될 거고, 엄청난 쓸모만 제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엄청난 관계적 지배를 해야 이걸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순환, 악순환 되는 개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는 뭐 누구 막 그렇게 막 내 맘대로 하려고 상대방 뭐 권력을 휘두른다거나 뭐 상대방을 쥐락펴락 한다던가, 나는 그러지 않는다. 상대방을 존중, 배려, 이해, 공감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뭐냐면 동료든 친구든 뭐 연인이든 부부든 사실은 상당히 무관심한 거예요. 누군가를 완벽하게 관계적으로 지배를 하려면 지랄만 갖고 되지 않아요. 누군가의 관계를 완벽하게 지배를 하려면 내 매력, 내 잘남 이딴 것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내 매력, 내 잘남 갖고 되지도 않고 뭐 지랄 연병, 요구 고집 이런 거 갖고 지배되지 않아요. 누군가를 지배하려면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말을 듣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엄청 관찰하고 엄청 관심 두고 그 사람한테 뭔가,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예측하고, 그래서 뭔가의 쓸모를 제공하고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얻어내고 존중을 얻어내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그 사람한테 어떤 쓸모 있는 나라는 강력한 확신을 줘야지만 지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회적 지위를 통한 또는 어떤 종교적 교리를 통한 세뇌 지배가 아니라 사랑적, 관심적 지배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둘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려면 둘 사이에 어떤 절대적 필요가 존재해야 되고 둘 그 자체로 강력한 컨텐츠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살면서 무엇을 같이 해나가고 어떤 걸 목표로 삼고 어디다 에너지를 쓰고 뭐가 재미가 되고 행복이 되냐, 서로가 더 일치성을 가지는 지배적 관계로의 진척을 목표로 삼아서, 그래서 이럴 때 상대방도 더 이해할 수가 되고 동료, 직장, 모임, 사회, 돈벌이 이런 데 다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것처럼 소금은 어디에 넣어도 짜고 설탕은 어디에 넣어도 달다는 서양의 속담처럼 다른 데 살면서 다른 사람과 자기가 다니는 곳과 자기가 자신이 다니는 곳에 돌아가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나 세상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서 그런 걸 관찰하고 파악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기능적 쓸모,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내 사람한테는 아니라고요? 난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 없지만 너한테는 관심이 되게 많아. 나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을 전혀 안 두고 살지만 하루 종일 네 생각은 되게 많이 해. 다른 사람한테는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한테는 아주 쓸모있는, 너한테는 도움되는 사람일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오만관, 이거예요. 극내
나는 5만 원권 싫고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5만 원권 싫어. 그건 남들도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나는 나한테만 쓸 수 있는 극락은행에서 나온 5만 원. 응? 나는 그런 돈이 좋아. 이러면 어떡해. 극락은행에서 나오는 5만 관. 5만 원이 아니라 5만 관. 응?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쓸모가 있는 인간이 나한테도 쓸모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도 많고 다른 사람한테 쓸모 있는 역할도 제공하는 사람이 나한테도 관심을 더 많이 주고 나한테도 쓸모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